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미국 시장이 또 조금 변동성이 생겼죠. 우리 시장과 또 연결해서 시장 흐름 읽겠습니다. 김동섭 전략가님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테슬라가 어제 급등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미국 기술주에 대한 경고들이 좀 나오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어저께 미국장은 새벽 2시 반? 그때까지는 거의 2%대 상승을 했어요. 2%대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의 기본적인 종목들은 기술주였어요. 테슬라가 16% 정도 상승을 했었고 끝날 때는 마이너스 3%, 저점은 마이너스 5% 정도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나왔죠. 이게 상승의 첫 번째 이유는 백신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도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 앞으로 4주, 6주 사이에 백신이 나올 거다. 생산 체계를 갖췄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효과는 알 수 없다. 이거는 생산해봐야 소용없죠. 효과를 알 수 없는데 뭐하러 생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이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꾸 코로나 백신을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효과도 모르는 거를 생산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그거로 인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어제 기술주가 상승하다 폭락했던 이유는 그 기술주에 투자했던 투자가들이 이익을 확정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미국 다우지수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상당히 고점에 해당되는 시그널이 나와요. 중국도 지난번에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래서 그 차트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미국이 사실 상승 재료가 별로 없어요. 기업 실적이 아마 기회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표나 기업 실적이고요. 미리 상당히 낮춰놓고 발표를 해서 양호한 거를 항상 하는 게 미국의 스타일이라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에 약간 거짓말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내놓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마저도 미국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실패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 개발 이걸로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미국의 모습이지만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다. 그리고 사실 6개월도 안 됐는데 약이 나온다는 거 이것도 사실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약이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건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대부분 부작용에 대한 부분 테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테스트가 다 됐는지 이것도 의문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미국장이 상당히 상승을 하다가 무너졌는데 그 위치가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일단 주봉 상태의 모습을 보시면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이 60주선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주봉하고 일봉을 다 보여드릴 건데 주봉 상태로 보면 60전에서의 싸움을 보이고 있고 이 윗꼬리 부분에서 놀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 추세선상으로는 이격을 벌려줘야 될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저께 거의 한 2% 정도 새벽 2시 반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건 진짜 가나? 일단 내일이든 내일 걱정하지 하고는 그냥 저도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아침 문화 시간으로 거의 5시쯤 되니까 마이너스 살짝 들어갔다가 이제 플러스 살짝 0.04%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기술적 상태의 모습을 보시면 60주선을 관통을 또 실패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5주 전에도 60주선 돌파하다 실패했고 그 전주에도 돌파했다 다시 음봉으로 떨어졌던 현재 60주선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후행스팬 위치에서는 공간을 좀 더 열어줘야 되는 게 현재의 현실이다 보여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떨어지고 있는 캔들의 절반 정도까지는 조정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조정이 있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물론 될지 안 될지는 봐야겠죠. 자, 그런데 일봉 상태의 모습을 보면 후행스팬이 캔들 안으로 진입을 시작을 했어요. 3일 전부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돌파 시도하다가 이제 다시 회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일 정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일 동안 옆으로 기어지거나 올라가면 돌파 가능성이 있죠. 근데 만약에 돌파가 안 되고 밀어버리면 상당히 깊게 빠지는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결국 미국장이 방향성을 모색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봉, 나스닥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나스닥을 보면 그동안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을 이끌었던 건 나스닥이었어요. 나스닥이 미국 시장을 끌어주면서 다우가 계속 견조하게 버텼거든요.
거기에는 기술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한번 제가 회원들한테도 보여줬었는데 안 믿는 회원도 있더라고요. 안 믿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다 왔다. 나스닥 꼭지는 다 왔다라는 말을 제가 며칠 전부터 했어요. 근데 자꾸 올라가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위치기를 제가 했어요. 후행 스패너로 가위치기를 했더니 정확하게 여기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태를 보면은 나스닥은 더 이상 상승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올라도 여기서 횡보하면서 이런 식으로 놓을 수는 있죠. 확률적으로 이렇게 놓을 수는 있지만 목표치는 다 채운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 시장의 모습에서 시장을 이끌었던 나스닥이 목표치를 채웠다 그런다면 물론 일단 올라갈 수 있다. 유동성으로 보면 올라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얘기하고 현재 시점에 기술적으로 본다면 관망에서 조심으로 바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관망은 구경이잖아요. 조심은 단계가 높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거는 상황을 봐야 돼요. 유동성이 힘을 발휘할지 안 할지 좀 더 봐야 되겠죠. 만약에 정말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 정말 6주 안에 나온다면 이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중국 시장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지금 중국이 1,000조 정도 시장에 투입을 했죠. 근데 중국 기업 부채가 1분기에 10% 급등한 상태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부채가 늘어나면 생산을 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금융이나 부동산 쪽으로 이게 투자가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주식 대출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제2의 전성기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6천 뭐 얘기도 나오고 얼마나 더 갈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중국 차트를 보면서 이 차트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분명 한번 갈 자리입니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이제 양봉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양봉을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여기서 이게 쫙 빠졌다가 횡보 쭉 하고 다시 올라가니까 지금 여기까지. 그래서 시장에서는 6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일봉의 목표치를 한번 재봤어요. 그랬더니 저스트하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처음에 파동 출발한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파동을 해가지고 회귀해서 온 자리가 현재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중국도 현재 단기적으로 목표치를 다 채웠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중국은 원체 변동이 심한 장이니까 100%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현재 기술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더 가기는 어렵다. 특히 중국에서도 아시겠죠? 2015년도에 약 5천까지 갔다가 순식간에 2달 만에 반토막 났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 투자가들도 이 부분에 굉장히 주의하면서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하루에 2조씩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돈이 주식시장을 다 들어가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어쨌든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중국 시장도 거의 고점 부분에 오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결론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 보면 고점이 나오지 않은 나라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는 중국 상해였고 두 번째는 나스닥이었어요. 근데 나스닥과 중국이 요 근래 고점을 갱신하는 차트가 추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만약에 정말 유동성이나 코로나 백신이 진짜 나오면서 돌파한다면 정말 큰 장을 열어봐야 되겠죠. 근데 돌파하지 못한다면 지금이 어쩌면 끄트머리일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이격을 여는 조정이 한 번쯤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2200포인트 거의 또 왔어요. 근데 2200포인트에 가기 위해서는 사실 수급적인 변화가 정말 커요. 제가 아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수급적인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불균형된 수급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어저께 정말 프로그램 매수하고요. 그 다음에 현물에서 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5월 달까지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근데 6월 달에 매도가 약간 줄어드는 그런 양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뭔가 있나? 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의 그 현물의 강력한 매수세는 아직 없다라는 거죠. 강력한 매수세가 적어도 하루에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되는 게 거의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들어야 되고 옛날엔 제가 3일을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일주일 이상.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렇게 긴 기간 판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매수세 기간이 3일에서 5일 정도, 많게는 6, 7일 정도까지는 추세적으로 들어와야 외국인의 기환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상태로는 외국인들이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외국인들이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는 좀 시장의 관망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단타를 치고 있어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선물을 한 4천억 이상 사길래 이거 진짜 가나? 이제 2,200 돌파가 되나 보다 생각했는데 막판에 4천억을 다 청산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외국인 매수는 얼마 없는 상황으로 끝나버리더라고요. 결국 선물이 시장을 이끄는 웹도덕 장세의 모습인데 외국인들의 방향성은 확실하게 주지 않고 있는 게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코스닥에 대한 시장을 같이 한번 보면서 코스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을 제가 왜 보여주냐면요. 사실은 코스닥은 주봉에서 나스닥보다 더 빨리 고점이 시그널이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면 약 6주 전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선 건 어떻게 보면은 이 횡보하면서 미국장 나스닥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스닥하고 코스닥이 현재 같이 고점이 추리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좀 주의 시점이 다가온 거를 좀 생각하시면 접근해 볼 수는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코스피는 다를 수 있는데 코스피도 역시 사실은 주가상으로, 종가상으로는 쌍봉 비슷하게 갔다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양봉을 세웠잖아요. 이 양봉이 후행 스팬상으로는 쌍봉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락 음봉이 4개가 나왔고 양봉이 나왔다 다시 십자 도지가 나와서 5일선 위에서의 움직임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정말 가기 위해서는 2230 정도가 돌파가 돼요. 사실은 주봉상으로 보면 저는 2200 정도가 돌파되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너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슈팅 구간까지 계산을 해야 돼요. 슈팅 구간까지 하면 2230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마 추세선 돌파 가능성을 투자가들은 100% 확신을 하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을 이끌어갔던 종목들이 언택트하고 바이오 두 가지거든요. 근데 너무 시장 대비 실물에 대한 비해서 주가가 너무 올라서 현재 계류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런 계류율이 나올 때는 항상 아까 말씀하신 나스닥처럼 이 확정하는 물량이 나오게 돼요. 그런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슈팅 구간을 계산해서 시장 접근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고점이 이때였어요. 2607. 자, 그때부터 내려오기 시작해갖고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가 두 번째, 여기가 세 번째, 네 번째였어요. 네 번째에서 실패했죠. 그리고 윗꼬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100% 아마 상승을 예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확인 매매가 안 되면 실패가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올라가는 상승 각도가 굉장히 억지스러운 상승을 줬거든요. V자인데 어설픈 V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투자할 때 주의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완화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외국인들이 꾸준한 매수세가 없으면요. 시장 투자가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 하나만 믿고 가기에는 물론 거기에 예탁금이 50조 있죠. 그러나 그 50조가 다 주식을 산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시장 접근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전략가님의 시각 들었습니다. 지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위아래로 조금 횡보하면서 그래도 상승 시도를 계속 좀 하는 모양새입니다. 코스피는 8포인트, 코스닥은 2포인트 하락해서 진행 중이고요. 네이버, 카카오 성장주 단의 종목들이 어제보다 조금 낙폭이 커지는 그런 흐름들로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시장 공감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자가 되십시오. 고맙습니다.